학생부 종합전형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가 폐지된 데 이어 2024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도 폐지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기재 항목이 축소되고 수상, 독서, 개인 봉사활동 등은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교 학점제 실시가 예정되어 교육과정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경희대, 건국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5개 대학 공동연구진에서는 전형자료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 평가가 어려운 요소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평가 항목 간 중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항목을 새롭게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공동연구에 참여한 5개 대학의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제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며 일부 대학과 전형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전국 여러 대학으로 확산되어 유사한 공통평가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부 종합전형의 표준화에 기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2017년) 연구에서는 학업 역량을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항목을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그리고 탐구 활동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학업 역량이 대학 입학 후 고등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학업 역량의 정의는 이전 연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난 연구 이후 나타난 교육과정의 변화와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학생부 기재사항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업 역량의 평가 항목과 세부 평가 항목들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첫 번째 평가 항목인 학업 성취도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이전 연구 때와는 다른 성적 평가 체계가 도입되었으나 교과 성적이란 정량 지표를 반영하여 학업 성취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고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성적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세부평가 항목은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는 학업태도로 단순화하였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부의 기재사항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학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기존의 평가 항목 중 학업의지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활동은 탐구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활동은 어떤 일에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힘을 쓴다는 뜻입니다. 학습활동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순 활동 참여보다는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탐구활동보다 탐구력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업 역량은 기본 정의를 거의 그대로 유지할 뿐 아니라 평가 항목의 변화도 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변하고 학업 성취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변하더라도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은 중등교육 이수자들에게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성취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학업 역량은 단순히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의 평가 항목의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는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 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기존의 정의가 석차 등급이나 원점수 등을 포함하여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계기로 성취도가 대학에 추가로 제공되고 있어 학업 성취도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로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정량지표 위주의 학업 성취도가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지만 정성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외에도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학문적 발전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등급과 원점수 또는 성취도뿐만 아니라 이수 과목, 이수자 수, 평균과 표준 편차,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성취도와 성취도 비율이 추가로 제공되어 이 또한 평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데 기본이 되는 기초교과와 탐구교과뿐만 아니라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과의 성적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소위 주요 교과의 성적만 우수한 경우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 학업 능력, 추세적 발전 정도, 그리고 희망 전공과의 연계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 학업 성취도는 3년간의 종합적 학업 성취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재학기간 중의 평균적 학업 성취도에 의해 평가됩니다. 다만 교과 성적은 지원자가 속한 집단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에 의해 선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자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는 종합적 학업 성취도 외에도 학년이나 학기에 따른 성적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의 관점은 학문적 발전 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평가자들은 지원자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적의 향상 정도는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주로 3학년에 이수함으로써 단순히 등급 성적에만 의존할 경우 3학년 성적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성적 체계가 다른 점을 유의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대입의 특성상 졸업 연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 3년간의 학업 성취도는 단순히 하나의 평균 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자들은 다양한 과목 구분에 따라 학기별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가 시에는 전 과목이나 기초교과의 과목을 통해 전체적인 학업 능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희망 전공 분야의 과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병행해야 합니다. 학업 성취도의 정의와 세부 평가 항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었던 점은 학업 성취도가 정량적 평가 위주로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서 학업 성취도는 단순히 정량적 지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업 성취도를 지점수나 등급 등과 같은 정량 지표 위주로 정의할 경우 고교 현장에서는 학업 성취도를 성적 위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단순히 등급이나 성취도를 활용한 정량적 지표만을 반영한다든지 지점수와 같이 상대적으로 정밀한 수단들을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전공 관련 심화 과목이나 전문 교과의 반영 여부 등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를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부의 기재사항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학업에 대한 의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줄을 이뤄 기존의 평가 항목 중 학업 의지는 삭제하고
평가 항목을 학업 태도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의도 기존 정의에서 의지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학업 역량 평가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하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업 태도를 살펴볼 때는 자기 주도성에 기반한 학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 도전 정신과 실험 정신, 지적인 호기심, 각종 교내 활동에 대한 열정 등이 확인될 때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교과 수업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어떤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하여 이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향후 도입될 고교 학점제도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전제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어떻게 학습하였는지는 학업 태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내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의 참여도와 노력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보여준 경우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보이는 진취성과 무엇인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배우려는 자세 등에서 평가자는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자신이 처한 교육 환경 속에서 스스로 배움을 확장하고 토론이나 실험, 과제 수행, 집단 학습 등을 통해서도 창의성이나 자기주도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업과 과제 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주도적인 노력, 열의와 관심, 다양한 탐구 방법의 모색 등 의미 있는 지적 성취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교과 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수단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입니다. 교과 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분야의 서적을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그 내용이 토대가 되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와 지적 호기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 활동 기록을 담고 있는 독서 활동 상황의 경우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아 직접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에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 항목들에서는 학생의 지적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교사의 진술을 토대로 학교 생활기록부의 다른 요소들과 연관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학업 역량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자기주도성은 지적 호기심을 발휘해 보았는지 또는 스스로가 어떤 하나에 심취해 보았는지 등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주도성은 탐구력, 지적 호기심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과 관련된 요소들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학업과 관련된 지적 성장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므로 평가자는 학교 수업과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이 보여준 학업 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 학업에 대한 열의와 관심, 성취 수준,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 등에 주목하여 지적 호기심을 평가합니다. 수업의 다양한 모습과 과제 수행 과정, 즉 토론과 탐구, 연구활동, 글쓰기, 실험 실습 등을 통해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지적 호기심까지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연구에서 탐구활동은 어떤 대상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평가 항목인 탐구활동은 탐구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정의도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학습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학업 관련 탐구력을 학업 역량 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활용합니다. 탐구력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지칭합니다. 학업 역량은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 및 연구 활동, 실험 실습, 교내 대회 참여 등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탐구력은 고차원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탐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탐구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실 수업을 통한 성장 과정에 주목합니다.
교과 시간의 수업 내용에 대해 연계적 질문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는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수업을 수강하였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탐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거나 자신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확장해 나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교과 영역에 대한 탐구력 평가는 특정 지식을 잘 사용할 줄 아는지와 탐구력을 신장한 과정도 평가하는데, 수행평가는 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생 스스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적용 또는 활용하는 능력까지 평가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탐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탐구 역량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주제 탐구,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한 자율 활동을 통해 꾸준한 탐구 의지를 보인 활동을 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술 동아리 활동에는 교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토론, 실험, 연구, 탐구 활동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탐구 역량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탐구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과 관련 활동이나 실험 실습, 탐구,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문적 열정이나 지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봅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된 학업 역량의 평가 항목들에 대한 정의와 세부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평가 요소를 변경한 점입니다. 전공 적합성은 입학사정관제 도입 때부터 지금까지 평가 요소로 활용해왔는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이 다르고 고등학교 교육이 교과 기초학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공 적합성을 학업 역량의 하위 요소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학교 교육에서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경험하도록 권장한다는 점에서 전공 적합성을 독립적인 평가 요소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 다수의 대학들은 전공 적합성을 학업, 인성 등과 독립된 평가 요소로 활용하거나 계열 적합성, 전공 계열 적합성, 전공 준비도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들은 학업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 내의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평가 요소에서 아예 제외하기도 합니다. 본 연구에서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약 82%가 전공 적합성을 다른 평가 요소와 독립적인 평가 요소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공 적합성을 의미하는 유사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전공 적합성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공 계열 적합성, 계열 적합성, 전공 준비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에서는 전공적 합성의 취지를 살리되 전공 적합성이 대학의 희망 전공에 맞춰 학생들의 활동과 경험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학업 성취도의 인지적 역량과 태도적 관점의 비인지적 역량으로 나누는 안, 입학사정관의 평가 체계나 흐름에 맞게 학업 성취도와 활동 역량으로 나누는 안 등과 같이 근본적인 새로운 방안과 입학사정관제 시기부터 사용해온 전공 적합성의 취지를 살리되 계열 적합성으로 개념을 확장하여 학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과 교사의 진학 지도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진로 역량이 제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이과 융합교육,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고교 학점제 등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평가 요소의 개념 확장성을 고려하여 진로 역량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기존의 평가 요소인 전공 적합성이 대학 평가자 관점이라면 진로 역량은 수험생인 고등학교 학생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2017년 연구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지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진로 역량을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로 정의하여 전공 대신에 진로로 개념을 확장하였습니다. 대학의 전공 맞춤형 활동을 강조한 전공 적합성보다는 장래 희망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의미하는 진로 역량이 넓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델파이 조사에서 진로라는 개념이 주는 모호성으로 인해 입시 준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평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평가 항목을 기존 연구의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로 분리하였습니다.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 학습 과정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이 중요해지는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세밀한 잣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희망 전공 관련하여 적절하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 공동교육과정 등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진로 활동과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기존 연구의 평가 항목인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합하여 전공 대신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변경합니다. 진로로의 명칭 변경은 고교 입학 후 조기에 진로를 정해야 하고 대학의 특정 전공에 맞춰서 전공 탐색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부담을 줄이고 희망 전공과 무관하게 학교 활동 전반에서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하도록 하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번 진로 역량으로의 개편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인재상인 자기주도성을 체득하고 2017년 연구에서 발전 가능성의 평가 항목이었던 경험의 다양성을 실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학업 역량이 고교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학업 수준과 능력을 말한다면 진로 역량은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수학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성장 잠재력에 초점을 둔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진로 역량의 세부 항목으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제시하였고 이전 연구와 비교했을 때 진로 역량의 평가 항목 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전공을 수강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는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고등학교가 개설하고 있는가? 학생에게 과목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대학은 학교가 지정해서 과목을 이수한 학생과 학생이 선택하여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수한 과목의 난이도와 수준, 이수 단위수를 평가해야 하는가? 등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평가에 대한 대학의 고민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전공 관련 과목을 선택할 기회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키우고 학생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해당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입니다. 예고된 고교 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도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맞게 배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다가올 고교 학점제 도입과 같은 고교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생의 희망 진로 계열에 맞는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교사 수급 문제 등으로 학교 내 과목 개설이 되지 않은 학생을 위해 학교 밖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방향은 대학에게 학생의 과목 선택을 평가에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진로 역량의 첫 번째 평가 항목인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로 정의하였습니다. 세부 평가 내용으로 전공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과 이수 과목 수, 교과목 학습 단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여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추가 노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수하였는가를 평가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대학에서 요구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였는가를 살펴봅니다. 이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전공에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작업이 선행되고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내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지원 전공별로 필요한 과목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전공보다는 넓게 인문, 사회, 상경, 자연, 공학, 의학, 예술, 체육 계열별로 필요한 과목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마다 전공마다 다를 수 있어 전공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공과 관련해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학 전공별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상세하게 지정하기보다는 인문, 사회, 상경, 자연, 공학, 의학, 예술, 체육 등 계열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부 전공의 경우 계열별 지정 과목에 지원 전공별로 일부 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컨대 인문, 사회, 상경 계열은 국어와 사회 과목을 더 이수하고 자연, 공학, 의학은 수학과 과학 과목을 더 이수하고 영어는 공통적으로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자연, 공학, 의학 계열은 수학과 과학을 더 이수하면서 지원학과에 맞는 과학 2 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학 계열은 물리학, 생명과학 계열은 생명과학 2, 화학 계열은 화학 2, 의학 계열은 생명과학 2와 화학 2를 이수하는 것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이수하였는가도 평가합니다. 이수 과목 수와 이수 단위의 적정성 등과 같은 양적 측면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자연계열 지원자의 과학 이수 과목 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2학년 생명과학원과 화학원, 3학년 지구과학원, 생명과학 2 이상 총 과학 4과목을 이수한 학생과 물리학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과학과제 연구 이상 총 과학 7과목 이수한 학생이 있다면 교과 성적이 비슷할 경우 과학 기초 소양을 고려할 때 후자인 7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더 나은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학은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학생의 선택 과목 수도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참조하여 학생에게 과목 선택의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고 학생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과목을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평가는 달라야 합니다. 학교가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대학이 지정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수 단위가 적정한지도 살핍니다. 단지 이수 과목 수만 많다고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교가 과목의 이수 단위를 적정하게 배정해 학생이 학습을 충실히 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학생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희망 전공 관련 필수 과목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관계없이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희망 전공 관련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찾아 듣거나 난이도나 수준이 높아 수강을 기피하는 소인수 과목을 수강한다면 자기주도적인 탐색 과정을 고려해 학습 태도와 의지를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학습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희망 전공 관련 과목을 선택한 이수 경로를 면밀하게 살피고 학습 단계에 맞게 난이도와 수준을 높여 탐구하는 과정을 평가합니다. 대학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유형의 특성에 맞게 과목을 개설하는지를 살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고는 보통 교과 과목을 얼마나 개설하고 학생에게 얼마나 선택권을 부여하는지 보통 교과를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 선택권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반드시 난이도 높은 전문 교과나 심화 과목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교과의 충실한 이수와 깊이 있는 학습을 해나가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전문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개설 등 경쟁식 다양화는 지양해야 합니다. 단순한 전문 교과 이수보다 이수 과목의 내용과 활동의 충실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학교가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전문 교과를 평가에 제한적으로 활용합니다. 특목고와 특성화고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에서 특성화 교육 과정을 반영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진로 선택 과목 못지않게 대학 수학을 위한 학업 기초 역량을 쌓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도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일반 선택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 희망 전공 관련한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지를 연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지원 전공 수학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쌓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공 관련 필수 이수 과목은 국어와 수학, 탐구, 영어 등 주요 교과에서 몇 과목 정도 더 들었느냐의 차이 정도일 것입니다. 마치 지원 자격처럼 대학 전공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만 이수한다면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도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과의 연계를 위해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공별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이수 과목을 지정하면 지원 자격화될 수 있습니다. 대학마다 학과마다 이수해야 할 과목이 제각각이면 학생의 과목 선택에 혼란이 따를 수 있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학은 계열 수준 정도에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은 단순히 희망 전공과 관련 과목을 이수했느냐, 이수 과목 수가 얼마나 되느냐보다 어떤 과목을 듣더라도 얼마나 충실하게 들었느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도와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가 평가 과정에서 이중으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적분이나 물리 2 과목의 교과 성적은 전체 교과 성적을 평가하는 학업 역량의 평가 항목에서도 평가하지만 자연계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를 평가하는 진로 역량의 평가 항목에서도 평가합니다.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는 고교 교육 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세부 평가 내용으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 수준, 전공과 관련된 동일 교관의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 비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 수준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과목별 석차 등급, 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 단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앞에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에서 살펴본 전공과 관련된 이수 과목의 교과 성취가 어떠한가를 살핍니다. 교과 성취 수준 평가 방법은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도 평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과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 단위와 수강자 수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 없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고려한 성취도, 원점수와 평균, 이수 단위와 수강자 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도입에 따라 단순히 교과 성적을 100% 전산 처리하는 교과 전형보다 교과 성적을 정성평가하는 교과 종합평가의 필요성이 커졌기에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모든 선택 과목이 성취평가제로 성취도가 제공되어 교과 정성평가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동일 교관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을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동일 교관의 일반 선택 과목의 석차 등급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교과 성취 수준을 살핍니다. 예컨대 1학년 공통 과목 과학 1등급, 일반 선택 과목 물리1 2등급, 진로 선택 과목 물리2 A인 경우 세 과목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물리 과목의 성취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수강자 수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석차 등급과 성취도를 비교할 때 학업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반 선택 과목을 기피하고 등급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진로 선택 과목을 다수 선택하도록 권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학습 부담이나 석차 등급의 유불리 때문에 희망 전공별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의 선택을 기피하지 않도록 동일 교관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교과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전공 탐색에서 진로 탐색으로 개념을 확장한 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까지 자주 듣던 질문이 고교 재학 중 꿈이 바뀌면 평가에 불리한가이었습니다. 전공 적합성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그리고 발전 가능성의 경험의 다양성 평가 항목을 통합하여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지원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발전 가능성의 경험의 다양성은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진로 희망과 무관하게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명칭을 바꾸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로 정의하였습니다. 세부 평가 내용으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 전공에 대한 탐색 활동과 경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교과 지식 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나 학교 내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다양한 사회 영역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대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지 살펴봅니다. 희망 전공과 관련이 있든 그렇지 않든 학교 교육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 시각을 넓혔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의 독서활동 기록을 통해서도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았는지를 살펴보고 예술, 체육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화적 감수성, 신체적 능력을 키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이룬 성취를 평가합니다. 궁극적으로 대학은 학교 교육에서 이뤄진 자기 주도적인 성찰과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을 평가합니다. 논어 옹야편의 공자가 말한 지호락 중에서 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공자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더 만족할 것이라는 믿음에서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분야를 전공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점점 더 예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영학과 지원자라면 CEO, 사회적 기업 CEO, 마케터, 스포츠 마케터, 스포츠 에이전트, 예술 경영자, 문화 콘텐츠 기획자, 경영 컨설턴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제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외환 딜러, 자산관리사 등 그 꿈만큼이나 활동도 다양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 수업 활동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 등에서 희망 전공에 대한 관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은 학교 교육에서 활동과 경험으로 나타나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발표, 토론, 주제탐구, 과제연구, 실험 등 학생 참여형 교과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에 지원 전공에 관련한 교과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수행평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원 전공에 대한 주제 탐구 활동을 하기도 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으로 남기도 합니다. 호텔리어를 희망한 학생이 영어 수업 시간에 호텔리어가 왜 되고 싶고 호텔 산업의 전망 등에 대해 영어로 발표하면서 진로 희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탐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 시간에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체험 활동을 소개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 희망에 적합한 동아리에 가입하기도 하고 진로 체험 활동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학은 지원 전공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진로 역량은 전공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생보다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이 대학 입학 후 전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 잠재력에 맞춘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정리된 진로 역량의 평가 항목들에 대한 정의와 세부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자아 실현을 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공공의 선을 추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개인이 행복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은 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청소년기는 성인기보다 사회화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며 공동체를 지향하는 행동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긍정적인 학교 생활, 삶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른 대입전형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학생의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질,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정성적인 평가 요소를 설정하여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각종 공동체 활동 속에서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나눔을 실천한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이는 대학생활 중에 그리고 졸업 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된 점은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학교 내 멘토 활동 등의 나눔 활동이나 외부 기관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수업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모듬학습, 협력학습 등이 활발해지면서 학생 간의 협력이 전체 수업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 자율 및 진로 활동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의 성과와 결과물을 창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등 고등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정책 발표에 따라 2024년 이후 전형 자료에서 교사 추천서에 이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등 학교 생활기록부 축소 및 항목 폐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형 자료의 전반적 축소는 학교 내 공동체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학업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학교 생활 중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던 경험을 지원자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이며 유일한 평가 자료라는 점에서 대학에서 이를 평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어려움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의 간소화와 추상적인 평가 항목의 구체화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번 공동연구의 핵심적인 개선 방향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기존 공통평가 요소에서는 비학업적인 측면을 인성과 발전 가능성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2017년 공동연구에서 4가지 평가 요소 중 기존 인성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발전 가능성의 리더십 항목을 추가하여 공동체 역량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역량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는 뜻의 공동체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의 역량을 합친 개념이며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진에서 구성하여 제시한 개념입니다. 학술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체 역량은 시민의식, 참여의식, 대인관계, 협업능력, 자기관리, 다문화 수용성, 배려, 관용, 공정성, 문제 해결 등의 서로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는 개인과 사회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초, 중등 교육에서 길러야 할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중 공동체 역량은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생 역량을 개발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국가교육과정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중 공동체 역량에 해당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세부 구성 요소는 사회성, 민주시민성, 세계시민성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기존 연구 결과를 참조하고 설문조사와 델파이 조사, 전문가 FGI 협의 등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정의하고 평가 항목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입학 과정에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료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체 역량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인성이라는 용어는 교육적 의미가 높지만 너무 넓은 영역을 포괄하며 추상적이고 측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성품으로 규정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과정에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개인적 차원의 의미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이라는 명칭을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발전 가능성 평가 요소를 해체하고 공동체 차원으로 평가의 범위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공동체 역량으로 명칭을 통합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체 역량의 평가 항목으로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을 제시하였고 채택된 평가 항목은 2017년의 평가 표준안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평가 요소인 인성, 발전 가능성의 평가 항목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의 평가 항목에 비해 평가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평가 항목별로 중복적으로 평가하기 쉽고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통해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가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인성평가 요소의 평가 항목은 통합하거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협업과 소통 능력을 협업과 소통 능력으로 통합하였고 나눔과 배려 항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존의 성실성은 성실성과 규칙 준수로 재편했는데 기존 평가 항목인 도덕성을 삭제하고 이를 규칙 준수로 대체하며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을 통해 평가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발전 가능성 평가 요소를 없애고 발전 가능성 중 리더십 평가 항목을 공동체 역량 영역으로 가져왔고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어느 하나의 평가 요소가 아닌 전 영역에 걸친 상위의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항목으로 두지 않고 세 가지 평가 요소에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의 연구와 비교하여 변화된 점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협업은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기본적인 인성으로서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동학습과 단체 활동 등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협업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이끌어내는 동기로서 공동체의 목표를 인식하는 부분과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내는 과정에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정의에 포함하였습니다. 소통 능력은 학교 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말하며 이를 토대로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제대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은 두 가지 정의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의한 것은 아니며 평가 항목 개수를 줄이고 실제 평가에 용이하도록 두 가지 개념을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 평가 내용은 첫째,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평가합니다.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진로 활동과 같은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 내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동료 학생을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모습이 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교사 평가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공동의 과제 작성이나 발표 등의 다양한 협력 과정으로 성취한 결과물이 제시된다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활동이 자발적으로 지속되거나 빈도가 높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지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대학의 평가자는 학교 생활 중 소통 능력의 좋은 예시를 학교 생활 기록부 곳곳을 통해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공동체가 조화로운 삶을 이루며 성장하기 위하여 나눔과 배려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에 나눔과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나눔과 배려에 대한 경험은 아직까지 봉사활동의 양이나 지속성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교사, 동료 등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부 평가 내용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봉사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학교 생활 속에서 나눔의 실천과 생활화, 양보와 배려를 실천한 경험,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의 항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학교 생활 속에서 나눔의 실천과 생활화는 학급, 동아리, 수업 등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경험을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 멘토 역할과 같이 자신의 능력을 나누고 동료의 성장을 도운 경험,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대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노력, 교내 행사나 축제와 같은 학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하는 활동 등이 학교 생활 기록부 전반에 걸쳐 생활화되어 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양보와 배려를 실천한 경험은 상대의 요구, 의견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당장 자신에게 득이 되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타적인 노력을 보인 경험이 있다면 긍정적인 평가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일방적인 나눔과 배려의 자세가 아니라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고 나의 입장과 같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나눔과 양보, 배려 등을 실천해왔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성실성과 규칙 준수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로 정의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의 대부분이 성실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성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항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에서의 도덕성 개념을 규칙 준수로 개정하였습니다. 설문조사나 전문가 자문에서 도덕성이 평가 항목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도덕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보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여 학교 생활 속에서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용어 규칙 준수로 개정하여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은 첫째, 교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학급의 구성원, 수업 및 동아리 활동 등에서 역할을 부여받고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수업 출석이나 단체 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에 책임감 있게 수행하였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맡은 역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는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둘째,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규칙을 준수하고 있어서 변별이 쉽지 않으므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사례가 기재되어 있으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폐지로 인해 학생의 입장에서 기술한 자료가 없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이나 부당한 규칙을 변경하려는 노력 등 이전보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리더십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리더십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도록 돕는 영향력 있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 상황, 모든별 학습 상황, 동아리 활동 등 교내 여러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협력, 화합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행위를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세부 평가 내용은 첫째,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을 평가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계획하고 구성원들을 움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회 회장이나 학급 반장, 동아리 회장이라고 하여 반드시 리더십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과 리더로서의 자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성원들이 좋은 리더로 인정하고 그 의견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정리된 공동체 역량의 평가 항목들에 대한 정의와 세부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